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은 저희가 7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 수업부터 하죠. 그래서 에너지 센터, 척추 공간이 가장 퓨어한 에너지가 흐르는 가장 큰 통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통로를 잘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사나를 하죠. 그래서 학파마다 이것의 개수를 좀 달리 얘기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지만 요가에서는 크게 7가지 에너지 센터로 얘기해요. 그래서 7가지 에너지 센터라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이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1번 차크라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물은 잘 먹고 잘 싸면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 상위 차크라가 6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잘 회전되면 우리는 좀 더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무한의 에너지를 좀 잘 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1번 차크라 땅과 잘 연결되는 물질과 잘 연결되는 의식과 잘 연결시켜주는 1번 차크라를 이제 깨웠다면 뿌리 내리는 우리 그라운딩 플로우를 했었죠. 그래서 1번 차크라는 나의 선택 밖의 영역에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라고 해요. 나의 부모님, 영혼의 차원에서는 선택해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이나 내가 태어난 나라는 선택 밖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라면 2번 차크라는 감정의 공간, 관계의 공간, 특히나 내가 선택하는 감정, 관계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스와디스타나도 이제 스와디스타나가 2번 차크라죠. 스와디 하면 자기 자신, 스타나 하면 거주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그런 흐르는 감정들, 생각들, 느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잘 소화되면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 공간, 자항 공간이죠. 생리 기간을 좀 수월하게 보낼 수 있고 그런 감정들을 잘 허용하지 못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노출되면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월경 기간에 조금 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황색 컬러로 상징되는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를 한번 깨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황빛, 귤빛의 에너지, 즐거움과 기쁨의 에너지를 삶 안에 많이 체험하면 2번 차크라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황 색깔로 상징되는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를 깨워볼 것이고 이제 1번 차크라는 물라다라 차크라였죠. 뿌리 차크라였어요. 그래서 바유 중에서 공기 흐름 중에서 아빠나 바유가 흐른다고 하죠. 아래로 흐르는 공간. 그래서 아래로 불필요한 에너지가 잘 배출되는 공간이라면 또 용천 공간과 연결감이 있었어요.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는 부야나 바유가 흐른다고 해요. 확장되는 에너지,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 자항 정화하는 자세들 떠올려 보시면 모두 다 뻗는 자세죠. 그래서 우리 이강 시간에 익혔었던 자항 정화 5가지 동작도 오늘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리고 1번 차크라 같이 땅과 연결감이 있었다면 땅 아래쪽으로 우리 물이 흐르죠. 2번 차크라는 물과 그 연결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쪽 공간, 잠들어 있는 공간,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들을 또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무의식의 공간, 그런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짓는 공간이라고 해서 또 양극성 차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감정 배경자 얘기하면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센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감정을 온전히 느낌으로써 그것을 볼 수 있느냐의 이슈가 또 2번 차크라 이슈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차크라의 만트라가 지금 여기 현재라면 2번 차크라의 만트라는 나의 감정이 우아하게 흐르도록 허용한다, 이런 또 만트라를 의미를 또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 흘렀었던 그런 감정들을 좀 수용해보고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어떤 정보를 주려고 했었는지 또한 한번 인지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레인 영상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 시간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초승달의 공간, 가장 어두운 달의 공간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의 공간이고, 지금 달이 점차로 또 비워지죠. 이렇게 달이 비워질 때에는 내향적인 에너지, 비움의 액션들을 취하기 좋은 또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비워보는 호흡에 조금 더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잘 설명이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달 경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승달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노래로 달 경배했는지 기억나세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뾰족뾰족한 마음들을 한번 컨트롤 해보자 하면서 선인장이라는 곡으로 우리가 달플로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로 한번 달플로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우리가 함께 읽는 책 내면 소통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보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는 자아, 우리의
진짜 자아는 배경자, 보는 자라고 하고 우리를 통해 흐르는 자아는 경험자, 이제 기억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여기 현재만 머무르지만 우리의 의식은 미래로도 갈 수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무한의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6장에 이제 내재적인 실제와 내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개념을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의식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곡으로 달블로도 한번 진행을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내재적인 실제와 내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모두 설명이 되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는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와이파이의 예도 들고 계시고 우리의 달팽이 관의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피아노가 음을 낼 수 있는 그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우리의 달팽이 관의 길이는 굉장히 짧음에도 그 소리를 더 섬세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조금 더 전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재적인 실제 우리의 몸 안에는 세포 안에는 실은 큰 우주 대우주를 모두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 우주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인간 중심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사고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조금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몸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닷속의 그런 바닷속에 그렇게 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아가 기억자와 경험자와 감정이다. 그래서 이런 파도를 잘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진짜 주인의 의식이 바로 그 배경자 바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 흐르는 그런 감정들도 잘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본 바탕이 내게 있다는 걸 또 인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의해서 우리는 실은 전체 하나의 우주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6장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1번 차크라는 물질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공간이고 7번 차크라는 조금 더 다른 차원,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실은 하나라는 걸 또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은 하나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 배경자의 공간을 좀 자각해